빵식이 채널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 세력을 도우려고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또 정치권과 특정 세력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우리가 왜 합니까? 뽑아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또 똑같은 짓거리를 할 텐데. 또 잃을 것도 없이 투쟁하는 빵식이 TV는요, 진실을 밝히는 거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얼마 전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소원 씨를 국정농단으로 엮어서 감옥에 보내기 위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본에서 1차 조작도 모자라서 최소원 씨의 조카인 장시호와 공모를 해 두 번째 태블릿 조작을 감행했던 특검 수사 4팀의 주장을 완전히 법원에서 지금 뒤집어 엎는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원고 최소원 씨가 소송을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를 최소원 씨에게 돌려줘! 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과 장시호 씨의 알리바이를 법원은 믿을 수 없다! 라는 취지의 판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제 방송을 보시고 분노를 금치 못하셨을 텐데요. 설마 하니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언론이 공모를 해 이거를 또? 등등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기 위해서 탄핵 정국 때 벌어졌던 실화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요, 제2 태블릿, 즉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입수 및 제출 경위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이걸 법원이 공식적으로 관련 특검 수사 결과에 진위의 의구심을 표출한 겁니다. 한마디로 장시호와 검찰 니들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해라. 니들 때문에 피곤해 죽겠다. 감싸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니들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민들 대부분이 이 조작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온전히 믿고 계시는 우리 깨어있는 보수 우파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두 눈 똑바로 뜨고 이들의 행각을 여러분들께 수시로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냐면요, 탄핵 정국 당시 문제의 태블릿 PC가 최소원 씨 거라면 최소원이 가져가서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현재도 최소원 씨는요, 자기가 사용하지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본 적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과 장시호가 잔머리를 굴린 거죠. 모든 조작을 최소원에게 뒤집어 씌워놨는데 만약 최소원이 가져가게 되면 검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작된 사실들이 만천하에 알려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장시호는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소원 씨가, 그러니까 장시호 입장에서 우리 이모가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그냥 태블릿 PC 속에 싹 다 들어있으니까 나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줬어. 그러니까 태블릿 PC는 내 거야. 이딴 식으로 재판 과정에서 아가리를 놀려댔다라는 겁니다. 특검에 누가 시켰는지 아니면 본인이 횟가닥 가가지고 그랬는지는 추후에 다 밝혀지겠지만요, 일단 재판 과정에서 장시호가 저딴 식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특검 측은 제2 태블릿의 소유권은 최소원에서 장시호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근거로 대한민국과 특검 측은 장시호 씨가 2016년 10월 최소원 씨의 자택에서 제2 태블릿을 발견한 순간부터 2017년 1월 5일에 이를 특검에 제출하기까지 장시호의 주장을 담은 진술 조서와 증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걸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11 단독 서영효 부장판사가 장시호의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왜냐면 장시호가 원고 집에서, 그러니까 최소원 씨 집에서 태블릿 PC를 가져나온 시점은 2016년 10월 24일 이후가 아니라 2016년 10월 초순경 원고의 집, 그러니까 최소원의 집에서 태블릿 PC를 갖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됐다. 그러면서 특검은 CCTV 장면을 갖고 장시호한테 추궁을 하는데 결국 장시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선뜻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말은요, 장시호가 자신의 재판이 걸려있잖아요. 뭐 사기 이런 거. 또 다른 재판을 특검과 거래를 쳐서 공모를 했거나 특검의 위증교사 협박에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불나불대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보세요. 장시호가 태블릿을 들고 나온 시점은요, 10월 초순입니다. 그리고 장시호가 특검에 태블릿 PC를 이미 제출한 날짜가 2017년 1월 5일입니다. 그럼 3개월의 공백이 생기죠. 이 3개월 동안 장시호는요, 국정농단의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는 이 문제의 태블릿 PC를 아들에게 줬다고 하고, 또 그 아들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순차적으로 양도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또 장시호 아들의 여자친구가 태블릿을 3개월 동안 사용했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장시호의 거짓말은 무궁무진하지만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요, 장시호 본인도 이모가 줬다는 이 문제의 태블릿 비밀 패턴을 자신도 몰라서 킬 수도 없다고 말을 했는데, 무식이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는 어떻게 패턴을 풀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포렌식으로 조작이 싹 다 밝혀졌지만요, 원래 잠금 패턴이 L자가 아닌 손가락 지문으로 잠금 해제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나중에 특검이 조작을 할 때 L자로 변경한 것이 과학적 포렌식으로 다 밝혀져 있는데 뭔 개벽다기 핥아먹는 소리라고 자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장시호와 특검, 검찰의 알리바이를 법원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더 웃긴 건 검찰의 당시 주장을 보시면 2017년 1월 5일에 태블릿 PC를 켰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 실제로 포렌식을 한 결과 하루 전인 1월 4일에 무려 14시간 동안 태블릿 PC가 켜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추론을 해보자면요, 태블릿 PC를 하루 전에 검찰 특검이 켜가지고 무려 14시간 동안 조작할 건 다 해버리고 다음 날인 5일날 켰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거짓 발표를 한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시호 건은 제1PC, 즉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SK 채태원이 계약서 위조를 한 그 태블릿 PC 조작이 궁지에 몰리자 장시호 태블릿을 터뜨린 건데요, 통으로 조작한 거예요. 이거는 뭐 JTBC 김필중 기자의 거짓 증언, 즉 한 번에 쓱 하니까 쓱 열리더라. 무려 14만 분의 1의 확률로 열렸다라는 그 L자 패턴의 비밀과도 장시호 태블릿 PC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빵시가. 옛날부터 제가 주장을 해왔잖아요. 시계를 보시면요, 먼저 조작된 태블릿은 김한수와 SK 태블릿 조작입니다. 여러분들 뭐 JTBC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댔죠, 처음에. 그때 먼저 L자 패턴이 나왔고요. 추후에 장시호가 우리 이모 겁니다 라고 특검에 제출한 그 태블릿 PC, 이규철이 거짓 브리핑한 L자 패턴, 최소원의 휴대폰을 여러 대 압수했다라고 또 포렌식을 해보니까 패턴이 모두 L자였고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의 잠금 패턴도 L자였다. 그러므로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도 역시 최소원의 것이 2만%나 맞다고, 이렇게 거짓 브리핑을 이규철 특검보 당신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봐. 모르면 몰라도 2,500만 과반 이상 국민들이 JTBC 뉴스라든지 당신이 말한 그 기자회견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셨고 지금까지 거짓에 속아서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징 포렌식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초에 잠금 패턴은 이렇게 9개의 점이 있는 그 패턴 형식이 아니라 손가락 지문으로 돼 있는 것을 특검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L자 패턴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한수가 개통을 하고 요금도 내고 사용도 한 제1 태블릿 PC와 장시호가 제출한 제2 태블릿 PC의 연관성은 무조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검찰의 알리바이가 딱 떨어지네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은 찍소리도 못하고, 아니죠, 안타깝다라고 막을 내려버린 한동훈 법무장관의 말이 있죠.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이 모든 것이 궤변이고 저질 허위 유언비어라면 현재 보석 조건을 어기고 있는 변희재를 당장 보석 취소를 통해서 재구속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호를 비롯한 관련 검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자백을 해서 형량을 감형받으면서 그나마 무너져버린 사법체계를 바로잡는데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제1PC의 항소심 선고일은 8월 25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의 이런 억지라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빵시기 채널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 세력을 도우려고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태블릿 조작이 밝혀지든 아니든 저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아무런 상관없어요. 또 정치권과 특정 세력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만 수년 동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선택한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니죠, 증거를 조작해서 자기 입맛대로 요리를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우리가 왜 합니까? 뽑아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또 똑같은 짓거리를 할 텐데. 그래서 이런 잘못된 폐악을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바로 잡고 가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점은 발본색원에서 국민에게 알려서라도 국민들의 심판을 바라고 있는 게 제 심정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런 잘못된 어떤 폐악을 잘 알고 있으시면서도 눈 감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미친 사람입니까? 아무런 세력도 힘도 없는 사람이 수년 동안 이거 진실 밝혀보겠다고 이렇게 잘 나가던 채널을 그냥 완전히 작살내갖고 2년 반 동안 이러고 앉아있는데, 저 잘 나갔어요. 하루에 2,000명씩 구독이 늘었던 사람입니다. 탄핵의 진실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뒤로 빠꾸됐다가 요즘에 다시 올라가는 건데, 저는요 아무튼 이런 분들과 다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앞으로도 바랄 마음도 없어요. 시켜줘도 안 해. 또 잃을 것도 없이 투쟁하는 빵식이 TV는요, 진실을 밝히는 거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롯이 진실만을 전달해서 국가가 번영하고 국민들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 자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방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억울한 탄핵의 당사자이신 박근혜 대통령의 오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일개 국민으로서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